같은데. 이걸 더 올리고. 네, 미국은 심사료가 61억입니다. 그리고 61억? 예, 61억이고 클래스마다 지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4억 1,000으로 올린 것이고요. 근데 이걸 올릴 때 이제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은 현재 4억 1,000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되게 합리적인 제도 같네요. 그런데 또 만약에 근데 지금 공무원을 증원을 하면 어쨌든 큰 정부 만드느니 뭐 말이 많잖아요. 필요한 걸 하는데도 저는 필요한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특정 영역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사료익을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우 일리 있는 제도 같아요. 3억, 4억 요 정도인데 필요하면 좀 더 올리고 감면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기준을 대신에 좀 엄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도 기준 아까 클래스라고 했어요,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나 봐요. 뭐 신약이라든지 무슨 뭐 계량 신약인데 약간 이렇게 분류가 종류가 돼 있어요? 이제 부류가 조금 있어서 그거 좀 연구를 좀 해봅시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간단한 그런 뭐 생동성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허가가 굉장히 정말 10층 분량으로 긴 것만 지금 4억 1,000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네, 다른 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루카스 바이오 대표이사 조석구입니다.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현재 혈액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5년 전부터 그 교원 창업으로 루카스 바이오 벤처를 설립해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사업 초기부터 연구자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중증 코로나19 폐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면역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폐렴을 완치시킨 그런 세계 최초의 경험을 저희가 해외 미국 감염병 학회지에 그 보고를 해서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고 현재 그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의료 연구의 시작부터 치료제 승인 전주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대통령님께 두 가지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치료제 승인 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실 2025년 2월에 개정된 첨단 재생의료법은 치료제 승인 기준이 이렇게 중대 희귀 질환은 가능하지만 난치 질환과 일반 질환의 구별이 모호하고 일반 질환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승인이라는 게 재생의료 그 치료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의료 연구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라면 법령이 정한 어떤 질환 영역의 구분 없이 치료제를 승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의생명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의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이 규제가 아닌 규제입니다.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전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환 영역이 다양한 그 재생의료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도 승인해주고 치료제도 승인해주기 때문에 결국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전문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아닌 규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드리면은 임상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완 요청이나 거절 사유를 받아보면 이게 전문가의 견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는지 또는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추측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라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연구자로서 또 벤처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얘기부터. 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아니 전문성 넘는 사람이 전문 영역을 심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해서 생긴 문제인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인 셈이고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적절하게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부분은 복지부 장관님 그래요? 영역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 영역에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일 가능성이 많네요. 저희가 그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를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는 25명 정도고 전문위원회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으로 하는 연구자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또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화된 심층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의 풀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가동된 지가 그렇게 기한이 길지 않아서 그런 노하우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했던 그런 위원회 심의 안건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위원회의 심의 기준, 승인 기준을 네. 좀 보완하고 네. 위원회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그런 거겠죠. 어디 좀 밀림의 길을 없던 길을 누군가 하나 냈는데 이게 길로서 합당하냐? 네, 맞습니다. 근데 검증하는 거는 꼭 길을 내는 실력까지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그죠? 네. 어쨌든 그건 전문성을 좀 보강하자는 얘기는 맞는 지적인 것 네, 같고. 그리고 아까 조석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임상 연구 트랙만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치료라는 트랙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거는 바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단계를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원래 현재- 없던 걸 만든 거예요? 네,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된. 저는 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임상 연구는 제한된 아니, 제가 네. 이해를 못 하겠는 건 뭐냐면 치료제를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제를 하려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만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명확하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보충 그러면 설명드리면은 희귀난치성을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닌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상 연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어 네. 있는데 환자에게 돈 받고 치료하는 거는 조금 더 제한을 둬서 중대 질환이거나 희귀 질환이거나 난치 질환인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승인 안 해준다 그 네,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난치 질환이 되게 모호한 기준이기 아니 내 말은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치료 제도 안의 범위에는 이제 난치 질환으로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치료란 상황입니다. 난치를 돈 받고 치료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그러면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네, 되는 이제 거예요? 내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네. 그 대부분의 많은 만성 질환들이 난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치 질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연구자들이 좀 불명확할 수 있으니 그 난치 질환의 범위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아니 그 가이드라인을 이전 만들겠다. 단계로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대통령님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치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폐렴 치료제 근데 있잖아요. 암 환자가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일반 환자보다 낫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약을 많이 써야 되고 장기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 난치 질환이고 어떤 질환이 일반 질환인지를 그냥 이렇게 법률의 어떤 자구처럼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말 이해하겠는데 치료제로 승인하는 문제가 난치 질환에 대한 것만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지? 희귀, 중대, 난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제 중대나 희귀는 리스트가 좀 명확한데 난치 질환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네, 뭔가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손을 들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교수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처음에 바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약간의 그런 치료제와 치료 제도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승인은 식약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첨단 재생의료에서 있는 치료는 아직 그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외제도. 네네. 말하는 그래서 거죠? 일본에서 왜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외 원정 의료가 많으냐,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들도 환자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일단 승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희귀 난치를 먼저 적용하겠다. 이 이제 말씀이 이해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기존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쓰기 전 단계, 임상시험은 끝나고 일반 치료를 하기 그 전 단계 시험 치료,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네. 시험 치료제로 승인하는 거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에 한한다 그 말인 모양이군요. 네네. 현재 법률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이 대통령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러면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넓혀달라 그 얘기군요. 네. 제가 그럼